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예비고일 수업을 맡고 있는 윤원중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도 아직 시대이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제 쓴 걸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알찬 정보 어머님들께 오늘 제공 드릴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좀 달라갖고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수업은 진짜라고 하는 거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복학행위 좀 많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익숙한 이름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세움학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원, 대찬, 그 다음에 두가 네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진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희문고 이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아이들 학교들 런칭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중동이든 경기든 이런 학교들, 그리고 대치동에 지금 수업한 지는 대략 한 8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 전체 티칭은 22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치에서 학원 강사로는 한 8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민규 선생님이라고요. 고3에서 지금 1타 선생님이신데 거기에 모의고사 출제와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어머님들께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등과 고등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등, 고등으로 이제 넘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영어의 함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안내, 복학행위에 대해 수업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중등에서 고등 영어의 터닝 포인트, 지금 여름방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중3서부터 스타트해서 길어봤자 고1 겨울방학까지입니다. 또는 고1 여름방학까지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번 여름과 겨울까지. 그래서 대략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대략 한 9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중3 여름방학서부터 타이트하게 우리 시작을 해야 고등 영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건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지금 수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중등 영어 A가 고등 영어 1등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단 이 동네 좀 핫한 이제 중학교는 역삼중학교, 대청중학교, 뭐 희문 뭐 이런 학교들이라고 들었고요. 대략 1등급 A가 나오는 비율 자체가 대략 31%에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4명 정도가 A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다 영어 1등급, 고등학교 영어 1등급 기결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5등급까지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이제 희문고등학교 영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고등학교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1등급은 100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 제일 많이 가지셔야 될 학교 중에 하나가,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숙명여고라는 학교가 있죠. 숙명여고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단 이제 중등하고 고등하고 시험 범위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일단 숙명여고 같은 경우 그렇게 암기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점이 8명씩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A를 맞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1등급 수업에서 해서 한 2개 틀리면 3등급, 4등급까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좀 어머니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본질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디 부분에 좀 얘기 좀 드리고 싶냐면, 중등 영어는 문법식 영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등 영어는 문법이라기보다는 독해, 그리고 서술형, 이 부분의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얘기하실 때 분명히 중등도 서술형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왜 중등은 문법이라고 하고 고등은 독해 플러스 서술형이라 얘기하냐. 자, 제가 차이를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중등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중등 아이들을 좀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교과서 대략 한 2가에서 3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린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프린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부분이 있고 동명사 부분이 있고 뭐 분사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아이들 제일 많이 시키시는 거 3800제 그 다음에 뭐 브릭스 그 다음에 대치동 영법을 쭉 마무리 돌리거든요. 그거 3번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백발백중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저도 이제 중등 아이들 하면서 했었는데 국어 학원에서 한 3번 정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보면 요거의 용법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독해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독해라고 하는 것은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설명했던 어머님들께 얘기를 드릴 겁니다. 솔직히 이쪽 동네에 있는 학교 중에서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는 제가 보기에 경기여고, 요즘에 원래 개포고가 저희 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개포고가 조금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전사고를 좀 보내고 싶다. 예를 들면 제가 대원도 해보고 한영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 학교도 대원해고 한영이고, 영어는 제가 보기엔 대원보다 한영이 더 어렵습니다. 시험 범위도 많고. 그리고 외대부고 그 다음에 하나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은 시험 독해 문제 추론이 거의 독해 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론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바로바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대부분 아이들 본문만 엄청 암기를 하거든요. 항상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어디서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토플 같은 걸 좀 시키시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금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고하는 능력. 자, 그리고 서술형 부분인데요. 고등학교에서도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용법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나와요라고 얘기하실 텐데 문법 고치기 유형이 일단 나오고요. 모두 고르시오. 특히 이제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숙명, 진선, 경기 이 세 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한 3개에서 4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문법이 어디하고 섞여서 나오냐면 서술형 부분하고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플러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휘까지 합쳐줘야 된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께서 제일 요즘에 고민 많으신 게 어휘입니다. 저도 요즘에 복학행 수업을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애들이 쉽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세대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머니 속 터지시죠. 저도 진짜 속이 너무 터집니다. 속도 터지고 네, 아이들 속 터지니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공차 너무 많이 사주거든요. 공차 하나 사주면 애들 외웁니다. 그래서 공차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어휘 부분이 너무 약해졌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휘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술형 보면 어휘를 주고 그 어휘 변형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하겠지만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문단 요약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경기여고, 숙명여고, 그 다음에 단대부고, 원래 희문고도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문을 주고 핵심 내용 2개를 빵빵 뚫거든요. 그런데 그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형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사 형태는 아니지만 뭐 명사나 형사 형태를 모를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감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동안 문법과 어휘 부분 요거를 학습해야 되고요. 요 부분이 중학교의 서술형과 좀 차이가 있다. 중학교 서술형은 단순 암기만 잘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등하고 고등 영어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배정학교 어디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무조건 외대부고야.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아이가 올해 제가 이제 외대부고는 수업한 지 대략 한 2014년서부터 수업을 했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올해 조금 아이들 1학년 아이들 뽑힌 게 좀 별로입니다. 애들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 정말 최상위권이라는 애들이 좀 많이 떨궈졌고 올해는 조금 중상위권
그리고 상위권 애들 공부 조금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외대보고 가고 싶다 해서 간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때 기초를 굉장히 잘 닦아주셔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학습의 기본은 어휘와 문법이다. 어휘 부분에도 좀 별표 하나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복학킹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어휘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등 때는 그냥 외워서 하면 되는데 고등 때도 솔직히 외우긴 외우죠, 아이들. 그런데 외우는 부분이 어휘가 변형돼서 동의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1학년 때 들어가서 내신할 때 단어를 채운다?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대략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휘 수준이 한 고2 정도에서 고3 정도 기본 단어 있거든요. 그런 단어 정도로 해서 많이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이제 브로셔에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일단 예비고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어머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예비고일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휘는 단순 대표 뜻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내신에서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제가 밑에다 영어 어머님들 이제 필기한 요즘에 이제 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단어를 써놨습니다. 요 단어들이 세 개가 수능에서도 내신에서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보시면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타협하다라고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손상시키다 완전 반대 뜻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내신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수능 때 의미를 모르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produce라는 단어도 원래 생산하다로 많이 아는데 명사할 때 농산물입니다. resolution도 해결책이지만 얘가 2016년도 수능 때는 빈칸에서 해상도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는 어머니들께 수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휘를 대표 뜻만 알고 있으면 망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독해를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 우리 아이들 보면 초치기로 단어 정말 많이 외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쪽 동네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요.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래서 초치기 암기 정말 죽여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학습을 대부분 할 때 일단 뭐 경선식 어휘 학습이라고 해서 자 외우는 부분이 있죠. 뭐 디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 디그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아시지만 디그자로 해갖고 경선식 어휘 보면 뭐 파는 형태의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디귿으로 파다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경선식 어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독해 가면 굉장히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솔직히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 6등급, 7등급 좀 못하는 친구들 있죠. 중등으로 따지면 대략 한 70점, 60점 이 정도 친구들은 이렇게 일단 해서 대표틀을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어근, 어미 변화로 해서 외우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저도 이제 많이 그 책을 쓰긴 하는데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근, 어미, 뭐 접두사, 접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두 개가 섞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어형 변화도 신경 써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서술형 부분에서 어형 변화를 제대로 모르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 좀 타이트한 여자 학교 같은 부분은 어형 변화 잘못 쓰면 그냥 점수 다 날리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형 변화 신경 안 써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복학회이지만 문법도 좀 어머니들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법을 위한 어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법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용법 비슷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는 해석을 위한 어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석 부분에 대한 용법으로서 해석을 위한 하나의 용어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압박을 주고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 책에서는요. 보시면 무슨 사, 명사, 동사, 분사 이런 식으로 사자로 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 책 보면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보어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중등과 고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법을 묻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석을 묻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머니들 이제 공부를 시키실 때 우리 아이들 구문 독해 이런 거 되게 많이 시키시죠. 수업 중에 뭐 천일문 이런 수업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잘 안 씁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 문장 해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 대략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되기 때문에 4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어와 동사 찾는 연습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기억을 좀 어머니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등과 고등에는 중등은 용법을 물어보는 거지만 고등은 그런 게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구문 독해는 해석을 위한 거. 그리고 아까 서술형 독해,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인 용법, 문법이 정리는 돼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어머니들께서 신경 무조건 쓰셔야 될 거는 어휘와 문법이다. 독해는 어차피 서브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은 교과서가 대략 들어가봤자 2강에서 3강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고등도 교과서가 대략 2강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 한 강이 중등으로 따지면 2강에서 3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다. 거기다 부교재 부분도 있고요. 예전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좀 많이 쓰는데 대략 지문이 대략 한 6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50개 정도 될 거고요. 2회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휘 부교재는 매년 바꿉니다. 한 번 시험에 어휘가 45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학교 중에 빡센 학교가 숙명여고, 진선여고, 그리고 남자 학교에서는 단대부고가 요 정도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등에 비해서 고등의 시험 범위가 대략 한 5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은 시험 준비하는 거 3주면 되겠죠. 고등은 3주 같은 택도 없습니다. 6주. 우리 아이 좀 영어 부족하다. 8주까지 늘어나야 된다. 그럼 이거의 기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기본 작업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 가서 무조건 망할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등급 체크리스트를 어머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에서 1등급 나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수능 비율에서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수능에서는 서울대 같은 경우 2등급 맞아도 공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는 무조건 1등급.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하고 22학년도 때 영어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등급을 나오면 무조건 못 간다. 5점씩 마이너스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고대는 21학년도까지는 3등급 맞아도 2등급 맞아도 1점 감점으로 갈 수가 있었지만 22년도부터는 3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지 우리 갈 수 있다. 이 작업이 언제 끝난다? 중학교 지금 끝나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머님들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디스쿨 저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좋은 평도 남겨주시고 쓴소리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제 수업 특징은 클리닉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명확한 학습량이 어떻게 되냐 이걸 얘기하시는데 올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400개 정도씩 매주 400개씩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주 특강이라서 2,000개로 일단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추가가 들어간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때문에 어머니들하고 맨날 싸움이 나거든요. 그주 어휘는 꼭 그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통과를 못한다. 1차, 2차 보고요. 3차 때 여기다 밑줄 하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교들 믿지 않습니다. 조교들은 단지 채점용입니다. 대형 수업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클리닉 많이 안 하시거든요. 겨울방학 때 대략 16주 정도 됐었는데 3일 아픈 거 딱 3일 빼고 제가 클리닉 다 진행했습니다. 빠진 날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제가 매일은 진행 못하더라도 주 4일 이상은 클리닉을 약속을 드리겠다. 제가 1대1로 아이들 직접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약속 드리고 싶고요. 어휘를 못 외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옆에다가 파생어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차로 이렇게 제시험을 본다. 자, 그 다음에 어휘만 외우면 우리 아이들 너무 질립니다. 그래서 학교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어형 변화 또는 파생어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다 정리합니다.
학교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생님이 막 여러 개 정리를 해주시지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위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머니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1대1 클리닉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복학행위를 좀 많이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수업들이 다 있으세요. 박 선생님 있으시고요. 네, 글 선생님 계시죠? 네. 근데 그 수업을 우리 아이들 다 받아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직접 제가 체크하고 이 아이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 그 부분 때문에 복학행위 지금까지 2016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워크북 복학행위 그럼 단어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 아니고요. 독해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법도 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클리닉 있죠. 클리닉 시간에 우리 아이들 진도가 나가면 그걸로 개인별 문제라든지 개인별 교재로 해서 이 부분을 아이들 같이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브로셔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머니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부분이라 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클리닉 잘한다. 선생님 얼굴은 좀 별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지금부터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기다리는 선생님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수업은요. 7월 16일 토요일 날 5회로 구성이 되고요.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좀 보내줄 수 있는 아이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 그거만 좀 그런 친구들만 좀 수업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진짜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거든요. 2번 와도 좋고 3번 와도 좋습니다. 그 클리닉을 위해서 제가 클리닉실도 마련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다비치 안경 옆에 보시면 밤에 좀 반짝반짝 하는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클럽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안에는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 클리닉 할 수 있게 그 시설을 만들어놨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클리닉실이고요. 어머님 지나시다가 저게 저 선생님 클리닉실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비치 안경 옆에 있고요. 클리닉 대략 한 40석 이상 되는 좌석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기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영어 수업 말고 다른 시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자습실처럼 꾸며놨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대치동은 이제 클리닉실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으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분명히 학원에서 수업이 많기 때문에 클리닉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대찬도, 다원도, 세움도, 두각도 이렇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표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자, 요거 조금 어머니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브로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브로셔에 이 부분이 좀 빠져갖고 어머니들께 자 다시 한번 상기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자, 모습과 달래지만 수업은 진짜라고 하는 거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별의 아픔으로 나는 솔로다 나갈까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는 솔로다 나가려고 하다가 수업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번호입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 제 번호가 남겨져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직접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